자,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됐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 모두 체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쉬운 방법이죠. 모두 체험이. 그래서 모두 체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경비율 신고 방법, 그리고 간편장부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서 업종별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여튼 이제 모두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그 유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유형 중에 이제 오늘은 모두 체험이라고 앞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체험 어쩌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환급이 됐던 납부가 됐던 모두 체험이라고 써져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모두 체험이라는 건 일단 신고서에 거의 모든 란이 이미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세금까지도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출하기만 클릭하면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별도로 어떤 걸 작성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클릭하면 신고가 끝나게 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두 체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무조건 이 모두 체험 신고서로만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수정하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두 체험이 편하기는 한데, 모두 체험 유형을 받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고 기한이 올해는 2025년 6월 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일이 지금 주말이라 6월 2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굳이 6월 2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 전에 가능하면 마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 체험 신고 유형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체험 신고서상에 보면 세액이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이 0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납부세액이 표시됐다 그러면 그 납부세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납부해야 될 세액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는지, 혹은 환급세액이 나오신 분들은 환급세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지,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 화면 들어오면요, 여기 위에 세금 신고 탭에 왼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던, 부가치세 신고가 됐던, 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여기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내 상황에 맞는 이런 안내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써져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모두 체험 신고 대상은 이런 안내 팝업이 떠요. 땡땡님은 모두 체험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모두 체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선택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첫째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모두 체험 신고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화면이에요. 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인데 간단해요. 기본 사항부터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래 보시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뭐가 있어서 결국에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냐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두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틀리지 않고 다 맞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여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신고를 끝내시면 됩니다. 물론 모두 체험 신고서 역시도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종합소득 금액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가 그보다 크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러면 신고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좀 커가지고 지금 세금이 한 19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라고 돼 있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 한 명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3명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150만 원만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대로 소득공제에 45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세금이 10,000원으로 줍니다. 여기 150만 원일 때보다 여기 지금 19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0,000원으로 줄죠. 그래서 그냥 모두체험 신고서를 클릭을 해버렸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 18만 원을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항목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게 실제 나의 상황과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종합소득 금액이 좀 큰데 소득공제 아까 150만 원을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미 근데 내가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해가지고 냈던 세금이 5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19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환급이 31만 원 정도가 생겼죠. 근데 이 모두 체험 신고서를 보고 환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기쁘다고 그냥 이대로 신고를 해버리시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 소득공제가 혹은 세액공제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이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실제대로 입력을 해버리면 요렇게 결정세액이 줄어들고요. 환급세액은 오히려 49만 원까지 늘죠. 그러면 결국 31만 원만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서 환급세액이 49만 원으로 늘게 되니까 한 18만 원 정도를 만약에 모두 체험을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두 체험 신고는 그대로 누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먼저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부 내역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인적공제로 왜 150만 원을 받고 있는지, 여기 지금 화면은 200만 원인데 여하튼 간에 그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본인 한 명밖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까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배우자나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도 다 영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도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지가 표시돼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 세액 공제가 표시가 안 돼 있다거나 혹은 연금 계좌가 있었는데 연금 계좌 공제 표시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더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더 줄거나 아니면 환급세액이 더 늘거나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세금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늘거나 여하튼 간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신고서 제출하기가 아니라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신고서를 내가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게 지금 단순경비율 신고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사업소득 금액 명세 해가지고 여기 단순경비율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제일 먼저 인적공제부터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인적공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공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인적공제 수정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인적공제를 받아야 될 부양가족을 여기에 추가하시거나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항목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세액 공제에서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지금 단순경비율 대상 신고 방법은 제가 이후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면 이동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제출하기를 하시면 이제 신고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체험 신고서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체험 신고서, 그러니까 모두 체험 대상이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두 체험 신고서를 수정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수정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단순 경비율로 할 거냐 아니면 간편장부로 할 거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경비를 요렇게 단순 경비율로 그냥 적용해가지고 일괄 적용받을 거냐
아니면 간편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단순 경비율로 할 건지 아니면 간편장부로 할 건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간편장부로 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적자를 봤을 때, 왜냐하면 단순 경비율은 결국에는 매출의 일정률을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률 외에는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다 그러면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그 적자를 인정받는 게 좋죠. 혹은 요런 마이너스 적자가 났을 때 요거를 결승금을 만들어서 2월 시키게 되면 다음해나 그 나중에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서 요거를 이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결승금을 만들겠다 하시면 그때도 간편장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경비율 신고 방법이나 아니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되죠.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두 체험 대상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도 물론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 모두 체험 신고서상에서 나오는 세액이 100% 내 상황에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